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34강입니다. 자, 33강에 이어서요. 그 이중양도 강의 드리고 의사표시 쪽으로 넘어갈게요. 교재 34페이지 보면 그 보충학습에 나오죠. 그죠? 이중양도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중양도가 뭐냐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1양수인 그러죠. 그죠? 꼭 매매뿐만 아니라 중요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매매라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양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중양도를 했어요. 이중양도, 병에게 이중양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중양도 계약은 유효예요, 유효. 왜 유효냐? 계약 자유 원칙이기 때문에요. 갑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해요. 설령 악이 이중양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등기한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요. 을은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다 그러면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중양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3억 줄게, 여기는 3억 5천 줄게 그랬을 때요.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자, 이쪽에서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 못하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는 무슨 책임냐 그랬더니 갑하고 을은 계약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겠죠.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갑하고요, 을하고 이중양도 계약을 했는데 병이요. 자, 이중양도 계약에 있어서 적극가담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적극가담 그러면 악의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에요. 꼬셔야 돼요. 권유, 유도, 기망 이런 식으로 꼬셔야 돼요. 꼬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돈 더 줄게 나한테 팔아. 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적극가담 사례가 나오죠. 그러면 이 매매 이중양도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돼요. 103조 위반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면 결론 병이 권리 취득 못하고요. 을이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근데 을은 등기해야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등기해오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대의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라 그러거든요. 대의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서 자기가 권리 행사하는 것을 대의 그러죠. 대의는 1단, 2단, 2단. 1단 말소해서 소유권을 복귀시킨 다음에 2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례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다. 무효면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해버렸죠. 불법 원인급여잖아요.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도 갑은 병에게 말소 청구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대의는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웃기는 판례잖아요. 그냥 웃기는 판례, 웃기는 판례.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 을은요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없잖아요. 직접 청구를 못 하죠. 그죠? 왜요?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요. 자, 이것은 이제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그러는데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채권자 취소권인데 자, 채권자가 채무자가 한 행위를 취소해버리는 건데 다만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을은 돈 달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 달라는 특정물 채권자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를 못해요. 채권자 대의도 원래는 행사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못하니까 가져오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대의에서 가져와라. 이래버린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판례 비판을 하죠. 이게 뭐냐. 불법 원인급여 이게 없는데 어떻게 대의가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괴로우니까 묻지 마. 그 입장이에요.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유 말하지 마시고 결론을 이렇게 알아두세요. 따라서 병이 정액에 팔았죠. 그죠? 정액에 팔았다 그러면 몇 번째 동그라미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로 풀어야죠. 왜? 두 번째 동그라미 6가지 사유, 세 번째 동그라미 2가지 사유가 아니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뭐예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중양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내용인데 우리 기출지문 보면 이때 병은요. 병은 어찌냐면 자, 제3자 채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을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을하고 병은 계약관계 아니에요? 계약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3자 채권 침해 이런 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출질문 한번 나온 적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범위 넓히지 마시고. 자, 이 정도 정리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뭐하고 우리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냐면 자, 봐보세요. 갑하고 을인데 을이요 20년 소유의사 평원 공여 그러면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그럼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왜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죠. 그죠? 있죠? 그런데 요건이 완성된 후죠. 그죠? 완성된 후에 자, 병에게 팔아버렸다. 그죠? 그러면 이 계약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유효. 유효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고요. 설령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죠? 자, 그때 을이 갑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시효취득에서 뭐라고 공부했냐면 자, 모르고 팔았다. 갑은 아무 책임이 없죠. 그죠? 다만 등기 청구권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소유권 뺏기게 생겼네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팔았다. 그때만 무슨 책임이었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갑하고 을은 계약관계가 아니잖아요.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야 돼요?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공부하고 왔어요.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공부하고 왔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갑, 을, 20년, 소유사, 평원, 공연, 등기청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병에게 팔았는데요. 병이 적극가담했대요. 적극가담이 뭐예요?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그죠? 악이면 알면서 병이 갑을 꼬신 거죠. 그죠? 권유, 유도, 기망. 야, 너 을한테 어차피 뺏겨.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팔아 싸게. 이거죠. 그죠? 그럼 적극가담 사례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되죠. 그죠? 결론, 병 권리 취득 못하고 을이 권리 취득하죠? 근데 을은 시효 취득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해서 가져가느냐. 자, 이렇게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왜 없어요? 자, 완성 후에 넘어갔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요건이 완성된 당시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되죠. 그죠? 왜 안 돼요? 금전 채권자만 되는데 얘는 부동산 달란 특정물 채권자니까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알아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 대의에서 가져와라. 대의는 일단 2단. 2단 일단 말소하고 그 다음 가져와라. 그랬죠. 그죠? 따라서 자, 시효 완성이 된 자는 있죠. 완성이 된 자는 어떤 사유로 등기 명의자에게 다시 등기가 회복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또 전속해서 채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사례 자체가 뭐예요? 불법 원인급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간 거죠. 그죠? 그러면 병이 정에게 팔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권리자 처분은 무효.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죠. 그죠? 그럼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는 계약관계니까 뭐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 여기는 원칙적으로 갑이 책임이 없죠. 그런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뭐예요?
불법행위 책임. 이거 외에는 똑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시기 바라요. 이거 어디서 공부했어요? 우리 시어취득 5원칙 공부할 때 그 5원칙이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어취득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 35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부동산 이중량도 법리의 확장 나오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이거죠. 그죠?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어취득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 적극가담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이러죠. 자, 이런 것들. 양도 담보권자 배임행위 무슨 말이 있나요? 적극가담 이 말이 나오면 다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러죠. 그죠? 3번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가담. 적극가담 말 안 나오고요. 알면서 뭐 권유했다, 유도했다, 기망했다 이런 말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러죠. 그죠? 4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돌아가신 분의 피상속인. 그죠? 그런데 제3자에게, 을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죠? 그 사정을 모르는 누구 있어요?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 있죠? 상속인을, 그죠? 기망해서, 알면서 기망했다 나오죠? 적극가담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이중 매도하게 했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 갑 다시와 사이에 토지가나 양도계약은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36페이지 보충학습 양가로 4번에 자, 이 판례 읽어드릴 때 건너뛰었었죠? 방금 봤던 판례잖아요. 그죠? 상속인이, 그죠? 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적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적극적으로 그 토지를 이중양도하게 했다. 그러면 알면서 뭐예요? 기망했다. 적극가담이란 말이에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아무튼 적극가담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알면서 권유, 유도, 기망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중양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 나오죠. 그죠? 43페이지죠. 그죠? 법률행위 해석인데 자,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5페이지 무효원칙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의사표시를 하죠. 법률행위 해석 그러면 법률에는 꼭 의사표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해석을 하게 되죠. 그죠? 의사표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봐보면 갑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죠. 그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다. 그랬죠. 그죠? 표시가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있잖아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보면 우리가 택시 지나가는데 손들었다 그러면 이게 청약이에요. 택시가 와서 쓰죠. 승차 거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승낙이에요. 그래서 승차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거든요. 자, 그것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딱 손들었다. 청약 1초도 안 돼가지고 뭐 생각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굉장히 간념적이라 이 청약 이것을 3단계로 나눠봤대요. 그래서 첫 번째 택시를 잡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 자, 이게 이제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효과의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효과의사라고요. 그러면 이제 택시를 잡으려면 손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것도 의사죠. 근데 이것을 표시의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다. 이게 뭐예요? 표시죠? 표시행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2단계, 표시가 1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자, 표시의사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우고요. 별 의미가 없으니까 효과의사하고
표시행위만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자, 이제 택시를 잡아야지 하고 딱 손을 들었죠. 이게 청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청약을 했는데 택시가 왔죠. 그죠? 택시가 딱 와서 섰거든요. 그런데 의사표시한 자가, 배우자, 청약 의사표시한 자가 택시를 탄 게 아니라 백밀라에 고춧가루 끼었는지 보려고 이 하고 딱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너 뭐야? 그랬겠죠. 그랬더니 나는 택시 잡으려고 손든 게 아니라 이 하려고 손들었어.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의사표시자, 표의자라고 그러죠. 표의자의 효과의사가 택시 잡으려고가 아니라 이 하려고 그랬죠. 이 하려고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여놨냐면 내심적 효과의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여러분 택시기사라고 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 미친놈아. 택시 지나가는데 손을 들었으면, 그죠? 표시행위죠? 손을 들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택시를 잡는다고 손을 든 거지. 그죠? 택시를 잡는다고 해서 손을 든 거지. 어떻게? 이해한다고 손 든 거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봐보면 택시 지나가는데 손 들었으면 너의 표시행위에서 추단이 되는 내가 봤을 때 너의 효과의사예요. 너의 효과의사. 너의 효과의사는 택시를 잡으려고 손든 것이지. 이것을 표시상 효과의사라고 그래요. 그러지 어떻게 이해하려고 손든 거냐. 내심적 효과의사냐. 자, 이렇게 해서 투닥투닥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법정에 갔을 때 판결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느냐 그 말이죠. 그죠? 자, 이 다툼이 바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다툼 그러는 거예요.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의사를 중시하고 여기는 표시를 중시했죠? 당연히 여러분이 판사라고 그러면 이거 이해하려고 아니면 택시 잡으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의사주의겠어요? 표시주의겠어요? 표시주의 그러겠죠? 결론은 그렇게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주의라는 것은 누구 입장이에요? 표의자 입장이죠. 의사표시한 자. 표의자 입장이죠. 표의자 입장에서 뭘 탐구하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거죠. 내심적 효과의사가 뭐냐. 이걸 탐구해서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자, 표시주의라는 것은 누구 입장이에요? 상대방, 택시기사 입장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자, 뭘 탐구하는 거예요?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죠.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탐구해서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의사주의에 따라서 의사표시 해석, 즉 법률행위 해석을 해준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러고요. 표시주의에 따라서 해석한 것을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한다? 계약 같으면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죠.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죠. 그죠? 법률행위에서는 당연히 뭘 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해준다. 표시주의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나라도요. 유언 같은 거 있죠. 유언.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있죠. 그죠? 상대방 없는. 상대방 도달할 필요도 없었죠. 없는 법률행위. 이것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주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준다.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소송이 붙어서 왔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를 다 했다고 주장한 사람, 덜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둘이 붙어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법정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로 제시된 게 뭐냐면 영수증에가 총완결 이렇게 하고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사라고 하더라도요. 변제를 다 했다, 덜 했다? 다 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즉 뭐에 따른 거죠? 표시주의에 따른 거죠. 표시주의에 따라서 변제 다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다고. 이런 게 바로 규범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 있는
법률 행위라도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죠?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요. 이때는 뭘로 가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또 그 같은 택시 운전사가 택시 몰고 가는데 또 그놈이 손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놈 또 이해하려고 손드는구나. 그래 한번 봐라 하고 택시를 딱 멈춰줬죠. 그러면 이 경우는 왜 손들었느냐? 이해하려고 손든 거다. 왜? 상대방 택시 기사도 이해하려고 손들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그 이해하려고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올 테고요. 자,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연적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오표시 무효 원칙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표시를 잘못했죠. 그러더라도 해가 없다. 이 말인데요. 이게 독일에서 나온 판례거든요. 한 100년도 넘었는데 고래고기, 상어고기 사례예요. 자, 뭐였냐면 양 당사자가 고래고기 사고 팔자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고래고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죠. 그죠? 그런데 계약서를 적을 때 그 정확히 말하면 네덜란드인데 그 고래고기하고 상어고기하고 철자가 비슷해가지고 상어고기라고 적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요. 만약에 양 당사자가 고래고기야, 상어고기야 이렇게 싸움이 붙었다면 계약서가 상어고기니까 표시된 대로 상어고기에 대해서 매매계약 유효 이렇게 판결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어고기라고 적었는데 매도인도 맞아 고래고기 사고 팔기로 했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상어고기라고 계약서를 적었으니 상어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상어고기가 더 쌌어요. 고래고기가 비싸고. 근데 매수인은 야 계약서를 잘못 적었다는 것뿐이지 우리는 고래고기 사고 팔기로 했으니까 고래고기 줘 이렇게 해서 둘이 싸움이 붙어서 법정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독일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설령 고래고기인데 상어고기로 표시를 잘못했죠. 오표시 했더라도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한 대로 고래고기에 대해서 매매계약 유효 그래도 해를 입는 사람이 없다. 손해를 받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때요? 표시는 상어고기로 했지만 양 당사자 의사표시 합치가 있는 대로 그죠? 어떻게 했어요? 고래고기에 대해서 매매계약 유효. 이게 바로 뭐예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이 고래고기, 상어고기 사례 꼭 이렇게 연관시켜서 봐두세요. 그러면 자, 이것 말고 이제 보충적 해석도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것 가지고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느냐? 고래고기, 상어고기로 안 나오고요. 주로 부동산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 판례와 관련된 건데 우리 부동산은 민법 186조 뭐예요? 법률의 행위를 하고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하면 물권이 변동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양 당사자가 자, 갑하고 을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데 X 토지를 사고 팔자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계약서에 Y 토지라고 잘못 적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Y 토지라고 등기가 돼버린 사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구로구 그냥 100번지 하고요. 구로구 300번지. 여기를 먼저 산이라고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예. 300번지하고 300번지요. 그냥 100번지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지적법에서 어떻게 배워요?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산이어서 산자 붙인 게 아니고 임야에서 산자 붙인 거 아니죠? 뭐라고 배웠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번지는 뭐예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양 부동산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 당사자가 300번지 사고 팔자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계약서는요. 그냥 100번지나 똑같은 줄 알고 그냥 100번지로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도 100번지로 등기가 됐을 때 그 법적 효력이에요. 그러면 자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유효? 왜요? 엑스토지에 대해서 유효. 오표시 무효 원칙 때문에. 뭐죠? 300번지 사고 팔자. 고래고기 사고 팔자. 그런데 그냥 100번지 상호고기를 오표시했죠. 그래도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한 대로 300번지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유효 그러죠. 그죠? 다만 엑스토지에 대해서 우리 소유권 취득했나요? 아직 소유권 취득은 못했죠. 왜요?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직은 등기 안 했으면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 Y토지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무효죠. 그죠? 왜 그러냐면 Y토지에 대해서 법률행위가 있고 등기가 있어야 뭐예요?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는데 Y토지에 대해서 법률행위 한 적이 없잖아요. 등기만 돼봤자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이 등기 자체는 무효라고요. 무효예요.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거. 엑스토지는 매매계약이 유효거든요.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 했으니까. 유효로서 착오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무효냐 유효냐 무효냐 취소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Y토지에 대해서는 법률행위를 한 적이 없죠. 법률행위를 성립한 적도 없다고요. 그러면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등기 자체는 뭐고요? 등기는 무효고 법률행위는 성립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을은 무슨 부동산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1번 X토지, 2번 Y토지. 답은 3번이에요. 현재 아무 부동산도 소유권 취득 못한 거예요. 설령 Y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돼 있더라도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거예요. 다만 X토지 법률행위가 유효니까 나중에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을이 나중에 병에게 Y토지 팔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로 풀어야죠.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다. 오표시 무효 원칙.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니까 이 사례대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펴보시냐면 우리 앞에 좀 건너뛰고 온 게 있거든요.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 관계에서 자 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페이지 보면 까만 박스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양가로 1번 법률행위 의사표시 관계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맨 아래 한가로 2번에 의사표시 구성요소 나오잖아요. 구성요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아래 보면 의사표시 구성요로서 효과의사, 그 다음에 이거 효과의사, 그 다음 뭐예요? 자, 이게 효과의사가 뭐예요? 택시를 잡으려면 택시를 잡으려면 손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다. 뭐죠? 택시를,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제가 당황했어요. 이거 잘못 적어가지고. 당황 정도는 아닙니다. 예. 자, 뭐라고 그랬죠? 택시를 잡아야지 마음을 먹었다. 효과의사. 그러면 택시를 잡으려면 손을 들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표시의사 그랬죠. 그래서 택시를 손을 들었다. 표시행위 그랬죠. 그래서 효과의사, 표시의사, 죄송합니다. 예. 아까 정확히 적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아까 이렇게 표시의사라고 했죠. 표시의사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시하자 그랬죠. 무시하자 그러면서 뭐예요? 자, 이제 효과의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아까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무시하자 그랬죠? 그러면 이제 효과의사는 뭐였어요? 효과의사라는 것은, 효과의사는 표자가 내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내심적 효과의사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제 이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너가 택시 지나가는데 손들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단되는 너의 효과의사, 택시 잡으려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표시상 효과의사 그랬죠? 예. 아이고, 제대로 써놓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넘겨보시면 이때 동그라미 1번 효과의사 나오잖아요. 효과의사는 뭐예요? 기억봐. 내심적 효과의사설. 니은번 표시상 효과의사설. 디귿번 판례는 뭐예요? 표시상 효과의사설에 따르고 있다.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안다 그러면 아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 요소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 효과의사이고, 그죠? 끊으세요. 표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다. 그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감이 상당하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제 표시 의사라는 것도 있고, 3번 표시 행위라는 것도 있죠. 그죠? 표시 행위.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시면 기억본 보세요. 침묵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다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도 중요한데, 이것은 계약 체결 자유의 원칙,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처럼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더라도 이를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 아셔야 돼요. 아무튼 침묵은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될 수 없는데 니은번 다만 고지 의무가 있는 자의 침묵은 사기가 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판례는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거나 혹은 공동묘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받을 사람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버렸다. 그러면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침묵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건 사기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분양 계약자,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고지 의무 위반은 움직인다 자기, 안 움직인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이제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어디하고 이제 연결이 되냐면 자, 우리 방금 봤던 법률의 해석 있죠. 그죠? 44페이지. 법률의 해석인데 거기 44페이지 보면 위에 박스 1번 법률의 해석에 의해서 양가로 2번 나오죠. 그죠? 법률의 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를 하잖아요. 의사표시 하나건 두 개건 여러 개건 꼭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박스 2번 법률의 해석의 대상 양가로 1번 의사표시 해석할 때 의사하고 표시 중 무엇을 해석으로 삼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양가로 2번 한가로 1번에 표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 의사주의죠. 그죠? 그게 아니라 표시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 뭐예요? 표시주의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표시주의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표시주의죠. 그죠? 표시주의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의사주의를 가미하죠. 그죠? 그래서 의사주의를 가미한 표시주의 그래요. 표시주의인데 이게 가장 잘 드러난 법조문이 뭐냐면 107조 비진의 표시입니다. 107조 비진의 표시. 이게 뭐였어요? 수업 끝나면 100만 원 드릴게요. 그거 있었죠? 나의 의사는
줄 마음이 없는데 표시는 준다고 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원칙이 뭐였어요? 유효였잖아요. 왜요? 표시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배우자의 빚있는 표시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줄 필요 없다. 뭐예요? 무효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주의를 가미한 표시주의가 가장 잘 드러난 게 107조예요. 그래서 107조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빚있는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OX, X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수험생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왠지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유효죠. 유효. 그리고 의사주의를 가미한 표시주의는 우리 민법 전체를 통과하는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리 부분 가가지고도요.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을 때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다만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의사대로 그렇게 간다. 그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두세요. 그래서 의사주의를 가면 표시주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45페이지 보면 제2절 법률의 해석 방법 나오죠. 그죠? 그럼 뭐 나와요? 자연적 해석 나오죠? 자연적 해석 나오는데 자, 적용 범위 보면 동그라미 1번의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석에서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해석 방법이며 뭐가 나오죠? 5표시 무효 원칙 나오죠? 5표시 무효 원칙도 자연적 해석의 한 예다. 넘겨보세요. 46페이지 동그라미 2번. 5표시 무효 원칙이란 표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상호고기로 잘못 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표시 의미에 대해 당사자 간에 고래고기로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죠. 그러면 의사에 따른 효과, 고래고기에 대해서 매매계약 유효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 판례 나오죠. 그죠? 자, 이 내용이 관련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 갑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우리는 이제 X토지, Y토지 그랬는데 갑토지, 을토지 그랬죠. 네, 갑토지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에 그 목적물을 갑토지 별개 을토지로 Y토지로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죠? 착오 아니라고 그랬죠. 착오 아니죠. 그죠? 갑토지에 관해서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그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오죠. 끊으세요. 유효해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해서 등기 안 했으니까 착오도 아니고 그러면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을토지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등기로 무효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효.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래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이 기본 강의에서는 뭐 이런 예제 여러분 조금 무리인데 여기는 한번 풀어보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도인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X토지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명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틀린 거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번 X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맞죠? 그죠? Y토지에 관하여 성립된 이전 등기는 무효다. 맞죠? 그죠? 3번 Y토지가 매수인 을로부터 제3자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돼도 무권리의 처분은 무효니까 제3자 Y는요. 제3자 병은요.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4번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X죠? 이게 답이네요. 그죠? 5번 매수인은 어때요? X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등기 청구권이 있죠?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답은 4번. 이런 형태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거 5표시 무효 원칙은 나오면 다 케이스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해결하시면 돼요. 47페이지 보면 이제 규범적 해석 나오죠. 그죠? 규범적 해석. 자, 규범적 해석인데 규범적 해석은 뭐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서 상대방 시각에서 그랬죠. 그죠? 택시기사 입장에서 행해진 해석이며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 효과 의사를 탐구하여 그에 따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 동그라미 2번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죠. 이때 상대방이 합리적 사람이라며 표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적용 범위 보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나 계약 같은 거죠. 이번에 채권자가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줬다면 표시가 총완결 다 변제한 거죠. 그것으로 모든 결제가 끝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관련 판례 봐보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판례가 하나 있어요. 3번 판례 보세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하고 명의자 가운데 누가 계약 당사자냐 이렇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끊어보세요. 우리는 의사표시 합치가 있다 그러면 합치된 대로 가는 거죠. 합치가 안 됐을 때는 어느 경우로 가라? 표시주의로 가라 그랬죠. 따라서 우선 행위자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죠.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자를 계약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끊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의 합치가 있다 그러면 합치된 대로 의사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주는데 행위자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서 꽝 터졌죠. 그죠? 그때는 뭘로 가라? 표시주의로 가라. 즉 규범적 해석을 해라. 그래서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 구체적 재반 사정을 토대로 누구 입장으로 가라? 상대방 입장으로 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합리적 사람이라면 행위자,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4번 보면 4번 보세요. 금융 실명제 하에서는 남편 돈이래요. 그런데 통장에는 부인 명의로 찍혔어요. 누가 예금 계약자냐? 예금 계약자냐? 통장 주인이냐? 누구냐? 그랬더니 표시된 대로 누구예요? 부인. 통장에 찍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 계약서 등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 계약서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 의사는 예금 명의자를 통장에 찍힌 사람을 예금계약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그랬죠. 다 뭐예요? 표시주의 이렇게 간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보충적 해석 나오죠. 그죠? 보충적 해석은 뭐냐면 가정적 의사. 언제 한번 나왔냐면 우리 전 시간에 알바키 사례 있었죠? 알바키 사례 거기서 나왔죠. 그죠? 어땠어요?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 1억이라도 받아가기 위해서 10억 계약의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가정적 의사 1억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또 예제 나오죠. 그죠? 이쪽이 좀 어려운 지문이라서 그러는데 갑이 자기 소유 옛날 그림 고와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서 청약했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의사는 960만 원, 표시는 690만 원. 그러면 표시된 대로 690만 원 이렇게 되죠.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표시된 대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뭐예요? 바로 규범적 해석이죠. 표시주의.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자, 49페이지 법률의 해석의 표준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양가로 2번 목적의 목 3번에 사실인 간섭의 사 넘겨보시면 4번에 의무규정의 임 5번에 신성실의 원칙 신 그래서 목사 임신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X 쳐다보지도 마세요. 버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 의사표시 이론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 강의에서는 자, 의사표시 쪽에서도 비정상적 의사표시 있죠. 107조 비지는 표시, 108조 통조의무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강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